휘암동 소각장 주변 지원금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타간 의혹과 허술하게 지원금을 내준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을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충북 전역에 주말까지 50에서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겨울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충주문화원이 연수동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합니다. 복합 문화시설을 구축해 지역의 문화 중추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타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일단 경찰은 보조금이 아닌 만큼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술하게 지원금을 내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청주시 휴암동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청주시에서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소각장이 증설돼 종량제 봉투 전체 판매액의 10%를 갖기로 했는데 이렇게 마련된 지원금은 해마다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금액을 주변 120가구가 나눴고 2022년에는 가구마다 1,670만 원씩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의회에서 이 지원금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주민이 650만 원을 써서 가전을 구입했다고 사진을 증빙했는데 실제 구매했는지 전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부터 지급하고 다음 해에 영수증을 받으니 첨부되어 온 영수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휴암동 집을 임차인에게 세를 주어 실제로는 상당구에 거주하면서 그래도 돈을 받아간 주민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특정 감사를 벌여 해당 부서와 지원금을 준 담당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소각장 주변 지원 사업도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사실은 이제 조금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데 청주시의 감사 결과와 별도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년치 자료를 살펴봤더니 주민들이 150회에 걸쳐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돈을 받아냈는데 일단 주민 1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보조금과는 다른 성격인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또 담당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지원금을 과연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다투는 가장 큰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법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9월 폭염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주말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보됐는데 비가 그치면 초가을 날씨가 드디어 찾아오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 충북에는 지난 6월 18일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평균 2달 가까이 이어졌고 청주와 옥천, 영동 지역은 70일에 달했습니다. 열대야도 청주는 한 달 넘게 계속되며 평년 대비 11배에 달하는 41일이 관측됐습니다.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손꼽힐 만한 올여름 더위는 9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2도, 충주가 35.2도까지 치솟으면서 관측 이래 9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폭염경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밤에도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청주에는 열흘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루했던 폭염은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충북 전 지역의 주말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는 충북의 북부, 내일 아침에서 낮 사이는 충북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지겠지만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는 다음 달 초에야 마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올해 충북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동별 주민등록기준 출생 등록수를 살펴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의 신생아 수는 5,0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69명보다 4.7%인 250명이 감소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만 유일하게 신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겨울 독감 유행을 막기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전국의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음 달부터 연령별 접종일에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생후 6개월이 넘은 유아가 겨울 독감 예방 백신을 맞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우선 대상인 13세 이하입니다. 보건소를 직접 찾거나 또는 전화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감 걸리면 안 되니까 겁나죠. 작년에 맞았지만 올해도 또 겨울 날라만 맞아야죠. 올해 여름은 독감 유행 장기화와 함께 백일해와 코로나19 폐렴균 확산 등으로 감염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멀티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겨울철 역시 독감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달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접종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임신부들의 접종이 이어집니다.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70세에서 74세 노인은 다음 달 15일부터 65세에서 69세 노인은 다음 달 18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 독감 백신 18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적게 예방접종 해주실 것을 권장드리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접종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일반인들의 독감 유료 예방접종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백신 보유 현황과 접종병원 위치 확인을 위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문화원이 새빵살이의 설움을 뒤로하고 연수동에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시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 복합 문화시설을 구축해 지역의 문화 중추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계획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5년 개원한 충주문화원입니다. 국가 명승지인 탄금대 일원의 터를 두고 지역의 향토문화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60년 가까이 지역민과 호흡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좁고 노후된 공간은 늘 한계였습니다. 강당이 하나뿐이다 보니 강좌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비만 오면 물이 새 천장엔 곰팡이가 검게 피었습니다. 화장실도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주문화원이 소장한 역사 자료는 2만 5천여 권. 지난해 지역 향토사학자에게 10,000권이 넘는 책까지 기증받았지만 보관 장소가 없어 강당 한켠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오래된 책들도 있습니다. 1930년도 일제시대 때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지금 잘못하면 이제 부스러지고 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 11개 지역문화원 중 유일하게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충주문화원이 오는 2027년 연수동 새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시유지 9,000제곱미터 부지에 신축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수장고와 공연장, 북카페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충주시는 올해 말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 설계를 10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내년 11월부터 착공 예정이 돼서 27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충주시는 기존 문화원 건물이 근현대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만큼 소유주와 함께 근대 문화유산 지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국비 예산 확보 지원 요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간담회에서 석화 2지구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 20억 원, 그린 스마트밸리 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18건, 979억 원에 대한 국비 증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현장 교원과의 대화인 찾아가는 함께 차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교원들과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활동 보호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대책과 교권보호 5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절실하게 염원하고 있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 영월에서 삼척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11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주연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길 좀 만들어달라는 일념으로 1,500명 도민이 비에 젖고 땀 쏟으며 닷새 동안 130km를 따라 걸었습니다. 영월과 정선, 태백과 삼척이 고속도로 하나 없는 내륙의 섬으로 지내온 게 무려 30년. 기획재정부는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의 세 번째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을 분석을 할 거고 경제성만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적성도 보게 되거든요. 잘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강원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통량 수요 분석에 산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해달라 요구해 왔는데 기재부가 조사 기간을 늘려가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 연장으로 당초 이달 초까지였던 예타 조사 기간은 12월 초로 미뤄졌지만 예산 작업 등을 고려하면 11월 안에 결론이 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것이 최종적인 예타 결과에 반영이 돼서 통과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런 염원, 열정이 좀 반영이 돼서 최종 평가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용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약 5조 원에 이르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당위성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 될 예정. 한편 사업비 증액 등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던 영월 삼척의 바로 전 구간인 제천 영월 구간 결과 역시 오는 11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충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올 들어 5번째 럼피 스킨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3시쯤 충주의 한우 농가에서 소 한 마리가 피부 결절 증상이 나타나 방역당국에 신고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럼피 스킨 발생은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경기 이천, 강원 양구, 경기 여주에 이어 올해 5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소에 대한 정밀 검사와 함께 양성 개체는 살처분하고 인근 방역대와 역학관계 농장은 앞으로 28일 동안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17주차 임산부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70대 환자가 병원 10여 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신고 2시간여 만에 대전과 평택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다음 달부터 주 1회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의 영상자서전 사업 참가 인원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영상자서전은 도민 개개인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촬영해 후세에 남기는 일종의 기록문화 운동으로 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10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영상자서전 참여 10,000명 돌파를 기념해 다음 달 12일 청주 성안길에서 축하 공연과 영상자서전 야외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학교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연수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관리자의 책임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청주시 산악연맹회장배 클라이밍 대회가 오는 22일 청주 국제스포츠 클라이밍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160여 명의 충북 지역 클라이밍 동호인들이 참가해 리드, 볼더링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리드 종목은 남녀 초등부, 볼더링 종목은 남녀 중학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합니다. 선거 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 모 지방단체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경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 구민에게 상금 외에 10만 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로 충북 모 지방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단체장이 선거 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재개발 보상금이 적다며 지난 4월부터 반년 가까이 청주시청에서 이범석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사직일동 재개발구역 주민 5명에 대해 퇴거 불응,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시위 과정에서 시청 직원을 때린 A씨는 폭행 치상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네, 매년 가을이 올 때면 물러나는 여름이 살짝 아쉽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 동안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